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에 이어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을 수상했는데요. 비영어권 영화가 작품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기생충이 작년 5월에 개봉을 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고, 그에 따른 해석과 의미 등이 여러 영상에 편집이 돼서 올라왔었는데요. 근데 영화를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난 소감에 관해서 기분이 더럽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총 기생충 영화를 4번을 봤는데요. 볼 때마다 와닿는 느낌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본 이 영화의 핵심 키워드는 냄새와 계획이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는 숨겨진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얘기를 이 영상에 담기에는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저는 이 영상에서 영화 기생충의 2가지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를 보고 나서 왜 기분이 더러워졌는지, 그리고 2번째는 영화가 끝나고 난 후 기훈의 가족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 것인지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우리 파이어족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대파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영상에는 기생충의 스포일러가 있으니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파이어족 대파입니다. 파마입니다. 왜 영화 기생충을 보고 기분이 더러웠을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냄새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붉은 줄기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대립, 그리고 시선의 차이일 텐데요. 인플레이션이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있어요. 고층 빌딩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집의 지붕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높낮이를 구분하기가 힘든데 밑에서 맞아. 위로 올려다보면은 층층이 다른 거, 5층, 10층, 고층 빌딩, 이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다 다른 층으로 보이죠. 네, 건물의 높낮이가 확실하게 보이죠. 이게 바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시선 차이라고 합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는 웬만한 사람은 다 도찐개찐이군요. 네, 맞아요. 도찐개찐 정확합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는 나보다 좀 가난한 사람은 그냥 다 같은 가난한 사람인 거죠. 하지만 밑에 있는 서민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극빈곤층, 빈곤층, 서민, 중산층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누잖아요. 그럼요. 그들의 그 갭 차이만 해도 몇 억씩 나는데. 그쵸. 실제로 이 영화에서는 벤처 사업가로 잘 사는 그 박 사장이 나오죠. 네, 이성균 역이죠. 아, 네. 그 박 사장이 이 기생충 영화에서는 숙주 역할을 하고 기택내. 송강호 분이네요. 네. 이 기택내가 거기에 이제 빨대를 꽂고 쪽쪽 빨아먹으면서 기생해서 사는 그런 내용으로 영화가 흘러가는데 이 박 사장이 기택을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선을 넘을 듯 말 듯 하면서 절대 선을 넘지 않는다. 이건 인정. 하지만 냄새가 선을 넘지. 냄새는 막을 수는 없죠. 네. 같은 공간에 있다면 냄새는 어디든 퍼지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서 기택이 박 사장의 기사로, 운전기사로 일을 하는데 그 벤츠 차 안에 냄새가 자꾸 뒤쪽으로 넘어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아요. 무슨 냄새가 넘어오는 거죠? 무슨 냄새? 여기에서 관객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이 기택내는 반지하에 살아요. 처음에 영화가 딱 시작되면 기택내 집을 보여주는데 집이 참 반지하 중에서도 집에 정리가 안 돼 있고 좀 처참하죠. 복잡 다단하고. 네, 맞아요. 딱히 거실 부엌 나뉘어 있지도 않고. 네, 그래서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기택내가 반지하에 사니까 반지하의 냄새일 것이다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면서 하층민의 냄새일 것이다. 네, 거기에 집중을 하죠. 근데 박 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하철 냄새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하철은 서울 대부분의 서민들이 다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하철 냄새라뇨. 여기에서 지하철 냄새. 관객들이 한번 얻어맞는 느낌을 받는 거죠. 말한 것처럼 제가요? 말한 것처럼 중산층도 다 지하철을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를 처음 볼 때 기택내가 나오면 그 반지하 모습을 보면서 관객의 대부분이 나는 기택내만큼 가난하지 않다. 기택내보다 잘 산다. 나는 아파트에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박 사장이
지하철 냄새라고 명명을 하는 그 순간 알게 모르게 관객들은 기택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기택 입장이 되는 거네요. 네, 처음에는 박 사장 쪽으로 약간 좀 기대서 박 사장만큼은 잘 살지 않아도, 예, 그래도 기택보단 잘 사니까, 나는 반지하에 안 사니까, 이런 생각으로 영화를 보다가, 제대로 맞았네요. 네, 갑자기 그 순간 뒤통수를 맞으면서, 이거 뭐지? 나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맞아요. 그러면서 기분이 약간씩 더러워지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지하철을 탄 사람의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나요? 몇 명이요? 작년에 약 27억 명이 지하철을 이용했고요. 하루 평균 746만 9,180명이 지하철을 탔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루에도 보통은 출근, 퇴근 2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용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 하루 평균에 746만 9,180명의 사람들 중에서 이 영화를 본 다수의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꼈겠어요? 지하철 냄새라고? 이렇게 됐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처음 볼 때 박사장내는 아니더라도 기택내 반지하보다는 훨 나은 나의 상황을 은연중에 생각하면서 내가 쟤네들보다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박사장의 눈에는 다 같은 지하철 냄새를 풍기는 사람일 뿐이었다. 그러니 기분이 점차 더 더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 송강호 분의 기택의 자녀로 나오는 기우와 기정이는 사실 대학생도 아니고 뭐 대학교에도 많이 떨어진, 여러 번 떨어진 그냥 성인이에요. 근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대학은 못 갔지만 실력은 꽤 있었던 거죠. 실력은 꽤 있어서 어떤 겉포장, 예를 들면 학위나 네. 어디 출신 혹은 누구누구 소개 이런 것들로 겉포장만 잘 되어 있으면 대학생인 민혁이나 거기서 과외를 하는 사실은 사수한 대학생이 아닌 기우나 똑같은 역할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의 상황이 본인이 말만 잘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모습으로 마치 그것이 자기인 양 착각을 하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어디서 그냥 좀 들었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데 말을 굉장히 잘해서 혹하는 말을 해서 전문가임내 하고 사람을 현혹해서 사기를 친다던가 그런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속으면 그게 마치 내가 실력이 있어서 속은 것처럼. 근데 그건 그냥 사기꾼이죠. 여기서 기정이와 기우의 행동은 사문서 위조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옳지 않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더욱이 검증 단계가 필수인 시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계획이었는데요. 계획. 네. 그건 좋은 거죠. 그렇죠. 계획은 좋은 거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영화가 끝난 이후에 이 기훈의 가족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생각을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 계획이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해봤는데요. 이 영화는 처음부터 계획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자주 언급합니다. 맞아요. 처음에 영화가 시작이 되면서 초반부에 반지하 집에 와이파이도 안 되고 핸드폰도 끊기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아내 충숙이 남편 기택을 발로 이렇게 차면서 뭐 핸드폰도 끊기고 와이파이도 안 된다네. 계획이 뭐야? 계획이 뭐야? 연기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막 약간의 비아냥거리면서 농담인 것처럼 계획에 관한 언급을 하고요. 아들이 사무소를 위조해가지고 네. 취업을 하러 갈 때에도 아빠인 송강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무슨 말인가요? 아빠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랑스러워해요. 뿐만 아니라 그 박사장 내에서 가정부 문광을 지하에 가두고 이들이 몰래 빠져나오게 되죠. 비 오던 날 말하는 거죠. 아, 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그 집을 몰래 빠져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다 이제 패닉에 빠져버린 거죠. 그렇죠. 이미 큰일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 기정이, 그러니까 기택의 딸이죠. 네. 기정이 도대체 계획이 뭐야? 그래서 할 거야. 네, 그래서 계획이 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아빠인 기택이 내가 다 계획이 있다. 이러면서 기정과 기우를 진정시키죠. 하지만 집에 가봤더니 집이 물에 잠겨있고 잠겨있죠. 난리가 났죠. 네, 난리가 나죠. 그래서 학교 강당에서 모여 잠을 자다가 아들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왜냐면 아까 전에 계획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들이 걱정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계획이 뭐예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아버지 기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대사 나오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 줄 아니? 무계획이야, 무계획.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되거든, 인생.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야 돼, 사람은. 계획이 없으니까 뭐가 잘못될 일도 없고, 또 애초부터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뭐가 터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사람을 죽이건 나라를 팔아먹건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지. 아,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뜻 들으면 참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 영화를 4번 봤다 그랬잖아요. 네네. 첫 번째 봤을 때는 이 얘기를 듣고 와 되게 그래, 무계획이면 계획이 틀릴 리가 없거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정말 맞는 말이다. 계획을 세우면 어차피 틀리니까 그냥 그때그때 무계획으로 나가자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위기를 모면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영화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그 어떤 상황이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막 흐트러지는 걸 보게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살게 되면 계획을 세운 자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맞거든요. 네. 내가 나의 미래나 어떤 앞날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계획을 세운 자의 부품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무계획이 정말 놀라운 통찰력과 획기적인 발언이다라고 감탄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계획은 정말 멀리 보고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잘 만들어진 게,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제가 문제점을 생각을 한 게, 이들은 항상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계획을 세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끌고 나가는 인물이 기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들 기우죠. 네. 근데 이 아들은 극 초반부부터 끝까지 계속 계획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계획이 있었는가? 계획이라고 하기도 뭐한 단기적인 시야? 너무 짧은 계획. 과외를 하면 되고, 거기 가서 바로 든 생각으로 요거 동생한테 얘기해서 동생을 취업시킬까? 그건 계획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 말에는 계획을 담으면 안 되는데, 이것도 그 사람의 어떤 성향? 즉각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근데 본인은 거기에다가 거창하게 계획이란 얘기를 갖다 붙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기택이 박사장을 죽이고 그 집 지하에, 박사장네 집 지하에 숨어 살게 되고, 이 사실을 아들인 기우가 알게 되죠. 모스부호를 통해서 알게 되죠. 네. 근데 마지막에 기우는 이런 대사를 합니다. 아버지, 계획을 세웠어요. 아주 근본적인 계획이에요. 취직, 결혼 다 좋지만 일단 돈부터 벌겠습니다. 돈을 벌면 이 집부터 사겠습니다. 이사 들어가는 날에는 저는 엄마랑 정원에 있을게요. 햇살이 워낙 좋으니까요. 아버지는 그냥 계단만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건강하세요. 그럼.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왜 이 영화가 보고 나서 좀 나쁘게 얘기하면 기분이 더러워지고,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씁쓸해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마지막에 기우의 근본적인 계획 얘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근본적인 계획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우의 마지막 아빠에게 보낼 수 없는 편지를 근본적인 계획이라며 읽어주는 부분은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저의 기분을 씁쓸하게 했습니다. 기우는 아빠의 모스부호를 해석하고 소파에서 그대로 잠이 듭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기우의 근본적인 계획이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근본적인 계획이란 말은 하지만 어느 부분이 근본적인 계획인지 알 수가 없고, 단지 돈을 많이 벌겠다는, 그것도 아주 많이 벌겠다는 모호한 목표, 그리고 꿈에서는 아직도 젊은 상태인 기우 자신이 그 집을 사러 가는 장면. 그리고 그날은 햇살이 워낙 좋으니까요 라는 꿈같이 아련한 설명. 아빠 기택이 지하실에서 올라와서 정원으로 향하고 아들과 부인이랑 재회를 하는데, 카메라의 시선은
소리도 없이 멀리서 보여주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장면.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아무것도, 심지어는 양말 널어놓은 것조차 바뀌지 않은 그 반지 앞방 집 소파에서 기우가 잠에서 깨고 눈이 내리는 밤이죠. 근데 기우의 그 멍한 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숨을 쉬면서 아버지 건강하세요. 이거를 딱 봤을 때 이 기우의 계획이, 본인이 근본적인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이 계획이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제가 계속하면서 씁쓸하게 되더라고요.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숨을 쉬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건강하세요. 그럼 그날이 올까요? 그 멍한 표정과 한숨과 그 장면은 불가능하다는 거를 감독은 나타내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지금 그래서 상황은 더 안 좋아졌잖아요. 더 안 좋아졌죠. 기우의 입장에서는 아빠는 없어졌고 기정이 동생은 죽었고 엄마와 본인은 전과자가 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머리까지 다쳤어요. 맞아. 침수가 된 집에서 다시 살고 있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돈을 갑자기 많이 벌어서 그 집을 사겠대요. 근데 그게 근본적인 계획이래요. 요 기우의 요 계획을 세우는 걸 보면서 저는 기우는 계획을 제대로 세우는 법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구나. 계획을 제대로 세워본 적이 없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대부분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봤을 때 기분이 씁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 영화를 딱 보고 나서 씁쓸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막 한마디로 암축해서 기분이 더럽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영화를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파이어족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파이어족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이 영화를 보고 무엇을 배워야 되고 어떤 자세로 삶에 임해야 할까요? 제가 또 그 마지막에 기우가 예를 들어서 이런 약간의 허황된 목표더라도 본인이 그 목표를 위해서 소파에서 멍한 표정이나 한숨이 아닌 활기차게 뭔가를 하는 걸로 영화를 끝냈다면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이 우울하면서 현실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우리 파이어족들은 다른 생각으로 임해야 된다고 했을 때 딱 생각났던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아인슈타인의 얘기죠.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계획을 세웠으면 움직여야 되고 내일이 오늘과 다르기를 바란다면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명언이죠. 여기에서 기택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으로 무계획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신이 아닌 다음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은 없죠. 계획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해야 되죠. 그래서 계획을 안 세우는 무계획이 아니라 파이어족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계획을 세우고 실패가 찾아왔을 때 계획을 수정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네, 그 목적지에 가는 방법이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가다가 틀리면 돌아갔는데 오히려 더 크게 잘 됐을 수도 있고 실패할 것이 두렵다고 해도 계획은 세워야 되는 것이고 도중에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수정해서 또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점에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은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에 올랐고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3개의 상영관에서 개봉을 했는데 지금은 1000개가 넘었다고 하고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2000개의 상영관에 영화가 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보니까 여러 번 본 사람도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이미 보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겠지만 다시 한번 영화를 보면서 냄새나 계획에 관해서 한번 어떤 부분이 그랬는지 나의 감정을 거기에 한번 대입을 시켜서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기생충 화이팅! 화이팅!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대파입니다.
편집하면 나한테